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지난 금요일 미국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정확히는 엔비디아한테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는 어떤 영향을 받을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바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엔비디아 우리나라 아니죠. 그 전 세계 올해 증시를 이끌었던 대장주였던 엔비디아가 하루아침에 10%나 급락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그 대장도 또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다만 이 와중에 정말 다행인 거는 우리 금요일 날 우리 증시를 박살냈던 주범 중 하나인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가능성, 요 가능성은 조금 많이 줄어들며 급등했던 유가는 조금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하지만 또 급한대로 급락했던 채권은 다시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전쟁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은 그렇게 크지는 않겠지만, 하지만 그 전부터 계속 나왔던 걱정,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걱정은 여전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흐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일단 코스피는 이번 주에 3.3%나 하락했고요. 그래도 정말 다행인 거는 금요일 날 아래 꼬리를 좀 강하게 달긴 했어요. 물론 좀 생각지도 못한 악재가 나오면서 쭉 빠졌다가 올라온 거라 아직도 하락 추세가 남아있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아래 꼬리가 달렸다는 거는 나름 긍정적인 신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77,600원, 어느덧 만원 가까이 빠졌죠. 고점 대비.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 마이너스 10%. 그렇다면은 내일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뭐 한미반도체 등등 반도체 주가 흐름은 감히 장담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에 뭐 나름 잘 버티는 모습, 특히 이제 한미반도체는 잘 버티는 모습을 나타냈지만, 하지만 엔비디아가 10%나 하락했다는 것은 분명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일단 월요일에는 반도체는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은 그나마 선방했습니다. 2.1%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은 뭔가가 이거 혹시 쌍바닥인가?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나름 잘 버티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동을 보도록 할까요? 외국인의 매도 나오고 있죠. 이때까지 열심히 매수하던 외국인이 돌아섰습니다. 그 중심에는 환율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하니마니 그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주식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은 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와중에 연기금은 열심히 매수하고 있습니다. 환율이나 유가를 보도록 할까요? 환율은 1379원, 이제 한미일에서 구두 개입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조금 낮아지는 모습을 나타냈으나 언제 다시 올라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요. 그리고 WTI 이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잠잠해진 모습이지만 애초에 전쟁이 나타나기 전에도 슬금슬금 올라가는 모습이라 혹시나 전쟁 없이도 더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진짜 인플레 걱정, 금리 인상 걱정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주식이 하락하는 거는 보통 우리가 조정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조정장이랑 하락장은 다르겠죠. 조정은 상승하는 와중에 그래도 조금씩 쉬어서 올라가는 뱀처럼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말을 하고, 하락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2년 전에 겪었던 그때 코스피 3,300 찍고 그 다음부터 뭐 2,000 초반까지 쭉 밀리지 않았겠습니까? 1년 내내. 그때 당시 우크라 러시아 전쟁도 일어나고 금리 인상 시기가 맞물려서 하락장이 시작되었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는 하락장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제발 조정장으로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긴 하겠지만, 만약에 유가가 다시 올라가고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오면은 단기 하락장까지도 각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확률은 아직까지는 크진 않겠죠. 그런데 일단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미래 일이 아닙니다. 일단 당장 내일인데요. 하지만 내일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단 반도체 위주의 포트를 짜고 있다면 분명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 외에 반도체 말고 뭐 다른 것도 같이 있어요? 아니면은 반도체는 없어요? 이러한 포트라면은 미국 시장도 보시다시피 나스닥이나 S&P는 확실하게 깨졌어요. 그런데 오히려 다우는 0.5%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1등, 2등은 하락하지만 나머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서 지수단에서는 충분히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일단은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엔비디아 그 대장주가 10% 빠진 거는 예산 일이 아니에요. 그만큼 반도체에 대한 전망이 조금 많이 꺾였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우리나라 장이 끝까지 잘 버틸 수 있을지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채권을 보시면 4.623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 전 고점이 5.0인데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은 현재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당연히 그때까지 주시장은 좀 약하겠지만 그때 주식 사는 것도 괜찮다고 동시에 생각할 수 있는 것 플러스 채권을 사보는 진짜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채권 ETF를 치면은 미국의 뭐 3배짜리 ETF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당연히 조금 많이 위험하다고 말을 할 수 있고요. 그거 말고 조금 안정적인 채권 ETF 그런 것들을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미국 금리가 어떻게 될지 그런 것들을 예상을 해보신 다음에 이 정도면은 괜찮겠다라는 판단이 선다면은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올 여름쯤에는 한번은 사볼까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 기리시 뭐 그 타이밍을 맞출 수는 없겠지만 그 기회가 온다면 한번 또 꼼꼼하게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비트코인을 보시면 꽤나 탄탄하죠. 엔비디아 뭐 10%씩 하락했는데 이 친구는 뭐 나름 잘 버티는 모습 나타냅니다. 현재 9,500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어서 코스피 조금 변수는 크겠지만 아마 소폭 하락에서 0.5% 정도 하락 그 정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반도체가 어떻게 되든 말든 다른 주식이 잘 버틸지 혹은 반도체랑 같이 덩달아 빠질지 그 흐름은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증시 전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바닥이 다가온다고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3주 정도 이어진 조정이 슬슬 마무리 국면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조정은 한 3주에서 4주 정도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벌써 한 3주 정도 됐죠. 그때부터 이제 인플레 관련주 이제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느덧 3주 동안 증시가 많이 하락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코스피는 6.7%나 고점 대비 하락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8.7% 하락으로 충분히 조정받았다라는 얘기는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차트를 봐도 보통 이제 이 정도 올라오면 이 정도 하락하고 이 정도 올라오면 이 정도 하락하고 고점이 높아지고 저점이 높아지는 이런 거를 조정장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번 장이 만약에 조정으로 끝난다면 슬슬 저점을 찾을 가능성은 있을 듯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하락장일 가능성은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겠죠. 조정장이 아니라 하락장이 온다는 시나리오인데 이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 중심에는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그리고 엔비디아 주가 하락폭이 더 커지면은 뭐 혹자는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뭐 AI 버블이 터진다 이런 얘기가 하면서 증시가 덩달아 많이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한 주 정도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번 주부터 실적 시즌이 시작되죠. 실제로 실적이 깨지는지 아니면 실적이 버티는지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할 듯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반도체가 부러지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만약에 반도체가 단단히 부러지게 되면은 그 자리를 대체해서 시장을 이끌 주식이 등장하면은 나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봤을 때, 지금 현재 딱 옆에 보니까 전기차 완전 박살나 있죠?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바이오 딱히 뭐 그렇게 이 모멘텀이 존재하고 있지 않죠? 또 그 외에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봐도 딱히 발견할 수가 현재까지는 없기 때문에 반도체가 부러지면 아마도 증시는 힘을 쓰기가 어렵겠다라는 얘기는 당연히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개인적으로는 조정장이 마무리되는 국면으로 4월 달에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금리 인상 가능성을 무시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2주 뒤면은 셀인메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5월에는 주식에 팔고 그 다음에 10월 달에 다시 사자 이러한 얘기가 정말 많은 것처럼 5월 달이 오기 때문에 또 약간은 부정적인 이야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일단 4월까지는 매번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쉬어가면 되고요. 5월 돼서 우리가 저점 매수할지 말지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최근 상승하는 조선주 같은 경우에 이 친구가 조금 더 수혜를 볼 수 있을지 그리고 또 환율 상승 수혜주로 음식료주가 또 좋은 모습을 나타내죠. 그 친구 플러스 화장품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한 금리 인상 수혜주가 해지를 해줄지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변수가 가득한 한 주가 또 될 것 같습니다. 모두 힘내시기 바래요. 그리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연기금 외국인은 뭘 사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최근 외국인은 팔고 연기금을 사고 있었죠. 일단 연기금을 보도록 할까요? 뭘 사나? 삼전, 기아, LG엔솔, 아모레퍼시픽, 하이브, 신한지주, 포스코홀딩스, 삼성 E&A, 셀트리온 등등을 매수합니다. 다음으로 외국인입니다. 열심히 매도하는 와중에 현대차, 삼성전자우, 삼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곧버스, LS일렉트릭, 삼성물산, SK스퀘어를 매수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삼성전자 매수가 완전 쑥 사라진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76,000원, 77,000원까지 빠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해 보도록 할까요? 그렇다면 그 삼전 누가 사고 있나? 개인이 사고 있습니다. 무려 6,000억이나 사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레버리지,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딱 봐도 상태가 좋지 않죠. 반도체만 쓸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반도체가 깨지고 있다 보니까
이번 주에 많은 개인분들은 조금 힘들어하지 않을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레버리지, LG화학, 네이버, HD현대일렉트릭, 셀트리온, 삼성전기를 매수합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복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비트코인의 호재가 나왔었죠. 홍콩 ETF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입니다. 미국의 소비지표가 발표가 되었는데 고금리에 어떻게 이렇게 경제가 좋냐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데이터가 좋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금리 상승 이야기가 슬슬 나오고 있죠. 테슬라가 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161달러였는데 그런데 지금은 150달러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테슬라가 하락한 이유는 대규모 인력 감축을 한다 이렇게 언급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쭉 빠졌다고 하네요. 이 와중에 식품주가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환율 수혜주로 꼽힌다고 합니다. 환율이 1,400원까지 갔다가 구두 개입을 하면서 쭉 빠지는 모습을 나타냈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부터 갑자기 반도체 쪽에서 안 좋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ASML, TSMC 등 이러한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었는데 ASML 실적은 좋지 않았고 TSMC 실적은 좋았지만 가이던스가 나빴다고 합니다. 금요일입니다. 진짜 놀랐죠. 이스라엘이 이란의 본토를 때렸다라는 소식이 나타나면서 유가가 급등하고 증시 빠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란이 재보복할 가능성은 조금 낮아지고 있다는 게 다행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있을지 예습해보도록 할게요. 월요일입니다. 중국 4월 대출 우대금리 발표. 화요일입니다. 토니 블링컨 장관 중국 방문. 아프리카 TV 상호가 변경됩니다. 수요일입니다. 부산 국제원자력 산업전이 열립니다. 넷마블에서 아스달 연대기가 출시가 됩니다. 크래프톤, 다크앤다커 모바일 베타가 시작됩니다. 목요일입니다. 미국 1분기 GDP 예비치 발표, 4월 BSI, ESI가 발표, 공매도 토론회가 목요일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공매도 금지도 슬슬 끝나고 있죠. 걱정이 나올 것 같네요. 금요일입니다.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가 열립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되었죠. 이러한 기업들이 있으니까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화요일에 발표가 되는 테슬라 실적이겠죠.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이러한 일정이 있고 실적 발표가 이렇게 많다는 것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달력이 있습니다. 달력 확인하시면 되고요. 공모주 많으니까 공모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